눈길 시작할게. 눈길은 시련 고난을 상징해. 전체 이야기를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나가 지금 노인이라는 분의 집에 와 있어. 이 노인은 어머니야. 어머니를 노인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별로 안 느껴진다. 그치?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는 지금 어머니의 집에 와 있지만 형식상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뿐이지 어머니를 공양해야 된다든가 효도를 다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우리 1970년대 이때 지붕 개량 사업을 했거든. 시골집 아주 초라한 초가집에 있는데 시골집에 있는데 지붕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집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왜 집을 다시 짓고 싶어 하냐면 연세도 많으신데 자기 죽으면 이 집 사실 필요 없잖아. 그지? 근데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 집 방이 한 칸뿐이니까 옛날에 집에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야. 그러면 시신이 이렇게 방에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상객 들어오면 문상을 받는데 가족들이 잘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으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문상 와가지고 아들을 욕할 것이라고. 저런 집에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아들을 욕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는 지금 집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나는 어머니에게 집을 고쳐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자수성가했고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옆에서 아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아내가 이 집을 짓도록 나가 어머니에게 빚이 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보면 한때 그때였다.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감동을 잘하는 아내가 지금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진 모양이었다.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집을 개량하는 것 같고 지금 갈등 상황에 있으니까 그 아내가 거기서 견딜 수 없어진 모양이야. 그래 아내는요 나와 어머니 사이의 중재자야. 어머니 사이의 중재자고 아무리 견딜 수 없어진 모양이었다. 자, 노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인물이야.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노인의 소망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소망, 집을 고치는 것. 집을 고치는 것을 아내는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빚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칸수도 많았다면서요. 이 집이 원래 못 산 건 아니야. 전엔 잘 살았어.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을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자,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요? 노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와 어머니의 심리적 거리감이지. 심리적 거리감이고, 자, 이제 집 고칠 수 없으니까 아내가 옛날 일 상기시켜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러나 보다. 이게 이제 아내의 의도를 잘못 추측한 거지. 아내의 의도를 나가 잘못 추측한 거야. 아내는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머니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집을 고치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남편은 아내가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어머니를 위로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온 기억들을 되돌리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내게
할까 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가 이제 방에 들어오려다가 아내와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지분 고치는 얘기 하려면 피할 생각이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니까 집을 이 자리를 안 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자, 방에 들어오는 거야.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지. 5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땐 그때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 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에 쓸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그러면 어머니가 옛날 기억 되살리면 심사가 어지럽대. 과거 기억이 힘든 거야. 힘든 과거 기억이야. 그리고 어머니는요, 이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는 거야. 자책감.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시겠죠?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지, 그치? 대조하면서 현재의 가난한 형편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치? 가난한 형편을 부각시키면서 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끔 한다, 그지? 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이에요. 노인간에는 잠시 그렇게 위로인지 넋두린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를 주고 받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의심스러웠다. 아내가 그냥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내의 말투는 그저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을 위로해드리긴커녕 신기만 점점 더 불편스럽게 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러운 신기를 주저앉히기보다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집을 고쳐드리고 싶은 그 은밀스러운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대고 있었다. 자, 이게 아내의 실제 의도시. 아내의 실제 의도가 노인의 소망을, 어머니의 소망을 더욱 직설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드러나게 함.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어떤 쪽에? 집 지킬 거니까 빨리 동의하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거야.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이 지금 사연이 있는 옷장이야.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바로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말았다. 바로 그 옥계 이야기였다. 이 옥계가, 옷장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고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고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상징적인 소재인 거야. 17,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자,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 넘겼다는 소식. 집이 몰락한 이유지, 그지? 자, 요약적 제시지. 집이 몰락한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했고요. K시에서 여기부터는 이제 과거가 해상됩니다. 과거 해상이 나오고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이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어스름을 기다려 저녁때가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었으니 왜 저녁때 갔을까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은 거야.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었어. 자,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그대로인 거야.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 간지 알 수 없었고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 팔린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딨냐? 내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스승대고 있어야 하더냐 말이야.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야,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이 골목에서 스승대고 있냐 하면서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야.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행여나 안 팔렸나? 정말 안 팔렸어. 어머니가 일어나 싶어가지고 문간에 딱 들었었는데 집이 팔린 것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아들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지어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날 밤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그릇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마음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간을 들었을 때부터 신령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 나간 빈집은 분명했건만 빈집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하루 판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룻밤 딱 우리 아들 오면 하룻밤 자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슬고 딱 간 거야. 이게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려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려고요.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이제 그 빈집을 털고 먼지 틀고 걸레질하고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을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하고 옥개 하나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야. 이 세계는 뭘까요? 이 세계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그지? 그러면 내가 어머니에게 물질적으로는 받은 건 없지만 어머니는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랑이 있었던 거지.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났을 때였어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개 한 가지로나마 옛집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요까지가 이제 그 옷장이 지금 어머니의 방이 그 비좁은 방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보면 나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야. 어머니에게 빚이 없다 그러지만 그걸 보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가가 느껴지는 거야.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 도구가 없었어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삭과 함께 간직해온 옷개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든 거야.
왜? 어머니 사랑이 기억나니까.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자 여기에 줄쳐야겠다. 언제나 나를 불편스럽게 만드는 물건이고 그리고 빚이 없음을 내가 몇 번씩 다짐하고 지내다가 그 어깨만 보면 빚을 느껴지는 거야. 액면가 없는 빚 문서. 이게 어깨지, 그지? 어깨고 자식으로서의 부모 복양할 책임이 느껴지는 거야. 부모의 복양 책임이 느껴지고요. 왜 자기는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어머니 하나도 안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다가 그 어깨만 보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싹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끄름칙하고요. 끄름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어깨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그 어깨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어깨만 보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집에 왔다가도 금방 돌아가는 거야. 아내도 그 어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게 들을 만큼 그 내력을 듣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알고 있는데 그 어깨를 일부러 묻는다는 것은 아내의 말이 모두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의도적.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어깨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어깨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코속을 후배되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빛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빛 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자, 그 묵은 빛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있잖아. 그 옛날에 17, 18년 고등학교 그때 하룻밤 잤지, 그지? 그 이튿날, 왜 제목이 눈길이냐면, 그 이튿날 눈길을 내치고 이제 아들이 떠나는 거야.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면서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님이 그 느꼈던 심정을 그때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나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며느리와 대화 속에서 어머니가 하는 거야. 자식 떠나보내고 안타까웠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후회를 하고요. 반성을 하는 그 내용이 눈길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